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6일 오전 11시 55분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역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란스럽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김대중 비자금 의혹 조사 관련 사건에서 송인권 재판장이 전 국정원 1차장 최종hợp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김성년 대북공작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선고의 요지는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를 한다면서 국정원 자금을 썼는데 이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지출된 것이다 하는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비자금 의혹, 즉 미국에 13억 5천만 달러가 있다는 첩보의 실체라든지 첩보가 사실이었느냐의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종의 이게 경리상의 불법이 있었다. 이것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자기들의 개인 목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돈을 사용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오로지 이 첩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쓴 돈인데도 이게 국정원의 내부 격리 규정에 위반된다 해서 이런 실형을 선고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hợp, 김성년 두 사람은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주장의 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조갑제닷컴의 기사를 통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시애틀 정보관으로부터, 해외 정보관으로부터 아주 믿을 만한 신뢰성이 높은 첩보가 들어왔다. 김대중 비자금이 미국의 서부 지역에 약 7억 달러, 동부 지역에 6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있다. 합쳐서 13억 5천만 달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13억 5천만 달러. 그런데 FBI에서 당시에 정인으로 나온 도정봉 씨의 증언에 따르면 FBI에서 먼저 이 정보를 입수하고 한국 국정원 측에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FBI와 한국의 국정원이 공동으로 조사하자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중에서 1억 달러가 김홍걸 씨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씨에 의해서 중국에 있는 사업체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려는 정황이 있다. 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사해야 된다. FBI는 국내 보안 방첩 기능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원세훈 원장이 최종업 1차장에게 조사를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김성년 대공국장은 그 조사를 이어받아가지고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협조를 받았냐 하면은 당시에 국세청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장이 되는 이현동, 당시는 국세청 차장인데 의 협조를 받아서 이현동 씨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국세청의 정보원에게 돈을 주고 해서 미국 국세청을 통해서 뉴욕 부근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대중 비자금을 조사하는데 돈을 썼다 해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같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1심에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문의 법보에는
1억 달러는 실체가 있다. 김홍걸 씨 관련 1억 달러는 대북 용의점이 있고 실체가 있다. 이런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13억 5천만 달러 의혹설은 이게 가공된 것이라든지 공한 것이 아니고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 그리고 FBI가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했다는 점, 그리고 이 조사 관련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확보한 거 또는 해킹까지 한 거,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은 13억 5천만 달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1억 달러, 그 중에서도 1억 달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법정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최초의 정보를 제공한 도정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정봉 씨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애틀 국정원 정보관 도정봉 씨는 최종호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 7월 9일이었어요. 그 증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2009년 10월 국정원 본부 지시로 서적기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0년 4월 5월부터 만났다. 서적기는 이 정보를 제공한, 비자금 관련 정보를 제공한 한국계 사람입니다. 서적기. 그 다음에 FBI와 합동 공작을 했다. 원장 차장에게 보고한 후 협력했다. 2009년 10월부터 시작하였고 2010년 들어서는 FBI 요원을 자주 만났다. 첩보 제공자 테리 서적기는 한국인인데 김홍걸의 1억 달러 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이게 중단되어 손해를 본 사람으로서 김대중 비자금의 관리 상태를 잘 알고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제공했다. 국문 합의서의 김홍걸 서명을 확인하였다. 1억 달러 사업은 김진경이 연변과기대 김진경 씨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바람에 중단되었다. 서적기는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면서 배신감을 느껴 폭로를 결심하였다. 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비밀로 해야 할 첩보, 공작, 그리고 해킹 등 비밀로 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측에서는 특히 이 조사를 담당했던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 이익에 훼손이 된다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비공개 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비공개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방대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국정원, 검찰, 이번에 재판부가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나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13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 의혹이 상당한 실체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이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동향이 있었다. 그 뒤에 차단됐겠죠. 그리고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의 명단도 나왔습니다. 코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사인해야 그것을 출금할 수 있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뭐 격리 규정에 위반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든지 아니면은 뭐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수사를 재판을 하더라도 이 실체는 검찰이 또는 국세청이 확인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불법성 혐의가 있습니다. 또 북한과 관계된 겁니다. 근데 북한에 1억 달러가 들어간다면 그게 미사일 핵 개발에 쓰이고 해서 우리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했어야 돼요. 그것은 검찰 공안부가 수사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사람을 수사를 해가지고 오늘 재판에서 징역 2년, 김성년 징역 1년 6개월, 최종업 차장.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종업, 김성년 두 사람 다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일이다. 대북 관련성이 있다. 내가 원장이라도 이런
첩보가 들어오면 상당히 신뢰가 있는 첩보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소신을 밝힌 사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돈을 김성현, 최종업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든지 착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국정원을 고유 임무를 위해서 집행했는데 그 돈을 빼내는 그 방법, 돈을 쓰는 방법에서 국정원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인데, 그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1심 재판입니다. 2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도 궁금한데, 그것과는 별도로 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씨에게 사안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김대중 권력은 사안 권력은 아닙니다. 지나간 권력인데 여기 공안부가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그 액수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우리 국가가 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동향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차단했다고 합니다면 이것은 경천 동지의 국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요새 공안부 검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한번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